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유현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중견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고민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 환경이 좋을지, 현재의 업무 환경을 어떻게 혁신하는 것이 필요할지라는 그런 그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시하는 미래형 인재를 위한 업무 환경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국내 제조기업 중에 그런 근무 환경 혁신을 통해서 더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 사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1시간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 중에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동력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중소기업들인데, 반면 또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고 계시죠. 매출도 신장을 해야 되고 우수한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통적인 고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거나 향후에 단기간 내에 이런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을 만큼 이런 경영 상황과 그런 성장에 대한 고민들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의 가장 큰 고민, 매출의 신장, 기업의 성장, 미래 동력의 확보,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이런 과제들을 앞두고 또 한 반면에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써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개인의 행복한 생활도 누리면서 업무 성과도 내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고민들도 있죠. 그러면 노동시간은 무한정 늘릴 수 없고 또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생존해야 하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은 더 많이 해야 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무한정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이런 고민들이 사실 공통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진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우수한 인재 확보와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이런 것들의 고민이 더 깊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생산성. 네, 굉장히 오래된 듯한 용어입니다. 결국은 생산성이라 함은 한정된 시간 내에 더 많은 기업의 성과, 즉 생산과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하겠죠. 무한정 사람을 늘릴 수 없고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또 이 과정, 이런 환경에서 비용도 제한되어 있는데 어쨌든 업무 혁신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개선은 해야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아주 과격하고 이런 전폭적인 투자는 또 여력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중소기업의 특히 경영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생산성이란 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그 제조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1시간 더 일을 하면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즉 1시간을 더 일하면 그만큼 더 비례해서 그만큼의 생산량이 더 증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산업군에 상관없이 생산성에 대한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는 것,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기업의 그런 미덕처럼 혹은 또 경영진들이 바라는 것처럼 또 이렇게들 흔히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직원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친구 정말 일 잘해, 열심히 해, 새벽에도 나와 있고 밤중에도 집에 가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직원을 칭찬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죠.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오래 일하는 것은 즉 일을 잘하는 것이다. 오래 일을 하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래의 산업 혹은 이제 많은 경우의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 공식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성립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저만 해도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 일주일 전부터 써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점하고 그때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고 한 사흘 전부터 이제 착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데드라인 2-3시간을 앞두고는 마감 시간을 닥치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해내죠. 자, 일주일 전에 이것을 기획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와 그때의 단위 시간당 생산해내는 양과 제가 보고서 마감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 2시간에 완전 피치를 올려서 엄청난 놀라운 집중도를 발휘할 때하고 생산량이 같을까요? 제가 가진 생산성은 같을까요? 이것이 전통적인 제조업 외의 이런 그 사무직 혹은 우리가 지식노동자, 지식근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의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이런 모든 업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산성에 대해서 정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업무 환경이나 직군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이 생산성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외근이 많은 영업 직원과 내부에서 분석 업무를 많이 하는 재무 팀의 직원이 같은 시간 내에 해내는 일의 양과 기대되는 수준은 무척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별로 혹은 시간 개념으로 사무실에 있는 혹은 근무하는 개념, 이 시간대의 생산성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생산성에 대한 이런 명제를 두고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요즘 많은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 많은 산업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하고 있는 Reinventing Productivity, 즉 생산성을 재정의하는 이 초점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할 것인가.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많이 생산하곤 혹은 많은 시간 일해서 많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적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그 단위 시간 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지금 현대 필요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의 의미겠지요. 자, 업무 방식을 변화해서 생산성을 더 이루자. 오늘의 주제인 우수한 기업이,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에 더 많이 들어오고 머물게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의욕 넘치게 일하게 하자 라는 이 명제 앞에서 어떤 업무 방식에서 어떤 앵글을 보고 어떤 포인트로 이것을 고민해야 할지를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밀레니얼 세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나고 인터넷과 IT 기기를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는, 어릴 때부터 이런 IT 기술과 함께 자라난 이런 세대들이 점점 더 노동인구에 많이 영입이 되는 시대입니다. 2020년이 되면 미국 기준으로 전체 기업에서 일하는 인구의 50%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한다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도 전후 세대 그리고 X세대 70년대 초중반생들 태어난 사람들 사회 중추가 되고 있는 이 30, 40대 40대 그리고 20, 30대의 젊은 직원들이 한 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같은 툴을 사용하고 같은 정보를 다루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는데 사실은 세대 단절에 의해서 생기는 비효율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장님 개그, 사실은 이것이 세대 간의 단절을 희화한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여러 세대가 공존하면서 불편 없이 단절 없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협업을 할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정의할 때, 디자인할 때 중요한 요소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또 서울과 일을 하는, 혹은 협력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같이 일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온라인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흔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들, 그리고 인터넷 기술들을 활용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프라인 얼굴 대면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불편이 없는, 마치 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옆에서 얼굴 보고 하는 것 때문에 굳이 시간을 더 내지 않고도 멀리서 원격으로도 그 효율이 타협되지 않는, 효율이 담보가 되는 이런 업무 방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업무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요즘은 카페에서 일하시는,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외근 나갔다가 잠깐 카페에 들러서 간단한 전화나 이메일 처리하고 서류 작업도 그런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중단 없이, 불편 없이 쭉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개개인이 자기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가장 적합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업무 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그런 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언제 어디서나 중단 없이 일한다. 잘못 들으면 사실 밤낮 없이 일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서 기기나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업무 성격과 종류를 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 개개인이 자기 상황에 가장 단위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잠이 없고 저녁에는 굉장히 많이 졸려요. 그런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저는 먼저 중요한 이메일,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을 한 차례 정리하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가족들과의 아침 시간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 학교 보내고 그러고 출근하지만, 아침에 1차 제 업무 스타일, 제 체질에 가장 맞는 시간대는 그때거든요. 그때 일을 하려면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해도,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내용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보안이나 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느라 다소 만약에 9시가 넘어서 조금 지각을 해서 출근을 해도 그것이 직원들, 동료나 상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문화도 있어야겠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혼자만 일을 하고 회사 안에 혼자만 있다면 언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만,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일해야 성과가 나기 때문일 텐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아침에 더 일을 많이 하고 나와도 동료들이 그 일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 혹은 제가 저녁에, 동료들이 다 저녁에 이제 더 창의성이 빛나는 사람들이 저녁에 일을 많이 해도 그 일을 같이 안 해도 업무 중단이나 불편이 없으려면, 그것이 서로의 업무 스타일이 다름을 이해하는 문화와 함께 소통과 협업을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겠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장소와 시간대가 다름을 고려하는 온라인 기술들,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지만 대면하는 것과 버금가게 불편이 없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일예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미팅 스케줄을 잡는 그 화면입니다. 아웃룩에서 이제 오피스 365의 익스체인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미팅을 잡을 때 미팅 잡는 미팅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 바로 영상이나
화상으로, 음성이나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온라인 서비스 챗 창이 함께 거기에 생성이 됩니다. 즉, 미팅 인비테이션, 미팅 초대장 하나에 버튼 하나로 영상이나 음성으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는 대체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미팅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사내에 있지 않고 그 중에 절반은 외근 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외근 나간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의를 하려면 저녁이 될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느라 좀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야근을 하게 되겠죠. 저녁에 회의하느라. 그러지 않고 멀리 나가 있는 판교에서 광화문을 돌아오는 1시간을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도 이렇게 음성회의에 전화로 접속을 해서 모바일 폰으로 접속을 해서 바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미팅창을 여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그런 미팅의 습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누르면 모바일에서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앱을 열어도 바로 똑같은 화면이 보여요. 클릭하고 열어서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가 이 영상회의 장면입니다. 누구누구가 들어왔는지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발표하는 사람의 파워포인트 화면이 공유가 됩니다. 이것은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화면을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로 앞에서 놓고 이렇게 종이를 놓고 설명을 하듯이 모바일에서, PC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화면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코멘트도 달 수 있고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서로 각자가 여러 곳에서 리모트에서 원격에서 서로 자기가 타이핑으로 입력해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이런 영상, 음성, 회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거의 동일한 효과의 협업을 유지하면서 리모트 업무로 인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을 최소화시키죠. 외근 나간 사람을 기다리거나 그 친구 오늘 재택근무야? 그럼 회의를 내일로 미뤄야겠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다 기다리는 시간, 딜레이 되는 시간이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일 텐데 이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고 이동하는 1시간의 낭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직원은 외근 나갔다가 이 회의를 하느라 다시 들어오지 않고 버스 안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모바일로 회의를 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면 자기 라이프 밸런스에도 더 좋고요. 회사는 직원들의 그 근무 시간이 더 줄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덜 줄지 않았지만 원하는 목표는 달성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자산을 지식 자산의 공동 작성, 공동 공유 이런 포인트에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업무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같이 일한다,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라는 것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피스 365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파일들을 내 PC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고 권한을 부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함께 편집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PC 안에만 굳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 PC를 놓고 다른 외근 지역에 나가 있어도 모바일에서 동일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을 하면 동일한 문서를 똑같이 열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편집도 하고요. 다시 저장도 하고 또 동료가 원격에서 받아서 그 파일을 다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굳이 그 파일 때문에 PC를 회사에 두고 와서 다시 가야겠다. 2시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퇴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보고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모두 줄어들겠죠.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된 공간이지만 공유가 가능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여기에 지식 자산을 축적하고 함께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도 회사의 이런 전체적인 시간, 직원의 개개인의 시간을 절약해 준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회사 자산인 회사의 공용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남은 이 지식 자산은 회사 겁니다. 한 명이 퇴사했기 때문에 그 파일과 역사가 모두 다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다음 후임자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그 회사만의
보안 기준, 문서를 다루고 서로 액세스하는 이런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야겠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기술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IT 운영 인력에 부담 없이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으로든 이런 여러 가지 앱들과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협업에 활용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회사가 허락한 제도권 내의 그런 지식자산의 공유, 생성과 공유, 보존에 대한 룰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동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 업무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가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외근 나갔던 직원이 중단 없이 전화를 통해서 회의에 접속하고, 또 한 가지 파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용 폴더에 놓고 공동 편집하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을 높이고 스피디한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효율성을 굉장히 미덕으로 삼는, 다소 버스 안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도, 그러면 사실 화상 혹은 음성회의 하다 보면 좀 시끄럽겠죠. 지하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회의를 워낙 많이 합니다만, 어떤 직원 영업직 대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동대문역에서 갈아타느라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면 막 지하철 소음이 울려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불편함을 서로 받아들여주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바로 효율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이런 문화가 이 현대적인 업무, 그리고 좋은 인재가 일하고 싶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를 일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캘린더입니다. 왼쪽에 하늘색으로 된 게 제 월화수목금 캘린더고요. 오른편이 제 매니저의 캘린더입니다. 제 매니저는 이제 임원이신데요.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상의할 게 있어요. 제가 보고 드리고 잠깐 상의를 드릴 일이 있는데, 이분 스케줄이 너무너무 꽉 차 있고 언제 비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비서분한테 언제 전무님 시간 되시니? 그러고는 제 시간하고 맞춰보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 캘린더랑 전무님 캘린더를 두 개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트랜스페런시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무님 스케줄이 언제 비었는지 찾는지 보고, 제 스케줄과 전무님 스케줄이 공동으로 비어있는 시간 슬롯을 찾아서 거기에 그냥 바로 스케줄표를 꽂아 넣습니다. 여기서 버튼 하나 클릭해서 전무님 이메일 주소로 초대를 해서 그 캘린더를 잡아둡니다. 전무님, 제가 뭐 하나 어떤 일로 상의 드릴 일이 있는데 이때 30분만 시간 내주시죠. 안 되시면 다시 잡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전무님 그때 그 시간대에 그거보다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이때는 안 되고 다른 때로 옮겨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수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서 만나면 돼요. 제가 전무님 스케줄을 잡는데 걸린 시간 2초? 3초? 전화하고 다시 스케줄 조정하고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고 이런 거 없어요. 투명성. 내가 언제 바쁘고 언제 시간이 됩니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 또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필요한 툴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스피디한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보여져서 제가 공유를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비단 툴을 활용하는 것, 빨리 업무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투명한 조직이야 라는 것을 직원들의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권위를 지키느라 비효율을 더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빨리 업무 처리를 하고 다 같이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인재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예요. 보고 문화.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보고 문화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부장님 개그에 등장하는 것이 가치를 더해주지는 않는데 뭔가 빨간 펜으로
아주 사소한 뭐 미스타이핑을 잡는다든지 타이포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서로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 작업을 간결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이 화면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안에 들어있는 원노트라는 제품입니다. 노트를 기록하면 굳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제품과 마찬가지로 공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공동 저장.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함께 자료를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툴인데요. 저희는 참고로 모든 보고서가 이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원노트로 만듭니다. 종이로 프린트해서 보고를 하거나 각자가 양식에 채워가지고 보내면 한 사람이 취합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해서 한 장의 보고서로 완성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원노트에 그냥 빈칸만 만들어요. 빈칸 만들고 A칸은 A 부서의 누구가, B칸은 B 부서의 누군가가 이렇게 채워내서 하나의 업무 보고서가 여러 사람들이 그 문서에 접속해서 순식간에 완성을 합니다. 대신 뭐 포맷을 이렇게 예쁘게 맞추고 뭐 양식이 왼쪽에는 2cm, 오른쪽 3cm의 양식을 가져야 되며 어떤 템플릿으로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땐 이런 문구를 써야 되고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 리포트에 나온 내용, 그 리포트가 업무 실적이 됐든 저희 사업 계획이 됐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함께 개선해야 되고 업무에 집중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보고서입니다. 보고를 예쁘게 하고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실무진부터 최고위직 경영진까지 회사의 업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나온 인사이트로 통찰로 개선을 해나가고 더 많은 것을 해내기 위한 것이 보고체계죠. 이 보고체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서류 작업만이 존재할 때 조직이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것들을 효율화시킬 때 정말 해내야 되는 대고객 업무, 마켓에 필요로 하는 업무, 생산을 높이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효율화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경영진과 실무팀장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셨으면 하고 저희 회사도 굉장히 지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저작부터 스피디한 협업, 투명성, 오픈 앤 트랜스페런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주제겠습니다만 이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소통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협업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이 머무는 기업에 필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근무합니다. 근무 환경은 사실 산업 역군들의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이런 지속되어 온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라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이 정서의 근간을 둔 그런 업무 환경이 대다수 기업이 가진 환경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인력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개성을 존중받고 싶고 개성을 포기하기 싫은 이런 젊은 직원들도 이제 기업에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이 기업에 적응하고 그 기업이 소속감을 느끼고 일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업의 과제입니다. 이럴 때 있어서 어떻게 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것인가, 이것들이 많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또 하나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협업의 필요성. 예전에는 업무나 산업이 단순했을 때는 한 부서만 열심히 그 안에서 일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5년 전보다 지금 현재 같이 협업해야 되는 팀의 개수가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팀의 개수가 늘었다는 것은 꼭 기업 규모가 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기업 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회사, 우리 부서만 할 일을 옆에 팀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파트너 다른 회사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아주 솔리드한 라인에 내 팀만이 아니라 여러 팀에서 차출된 버추얼 팀, 태스크포스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팀들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팀들이 함께 일해서 성과를 내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과제죠. 정보의 양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PC, 태블릿 여러 가지 기기들에서 단말들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정보들의 양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업무 복잡도도 높고 소화해야 되는 정보의 양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 업무들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단기간에 쉬운 방법으로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 팀 내 커뮤니케이션, 또 우리 회사와 원청업체와 우리 회사와 하청업체와 파트너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심지어는 고객과도 대면 커뮤니케이션 외에 어떻게 지속 소통할 것인가, 여러 가지 SNS 툴들도 활용하시고 카카오톡으로 대변되는 이런 모바일도 많이 활용하시고 하시죠.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완적으로 규정을 지키면서 또 각각이 가진 업무 권한, 정보를 소유하고 다루는 권한을 다 구분하면서 협업의 이런 불편은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전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활용하는 야머라는 툴입니다. 저희만 쓰는 건 아니고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외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자라라는 회사에서는 이 야머라는 툴을 이용해서 각 지점에 있는 각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를 빨리빨리 확인을 하고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재고의 양을 최소화시키고 빠른 이 회전율과 생산의 효율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전사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각 지사나 영업 채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셜 채널, 엔터프라이즈 소셜 채널들의 다변화,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할 요소이겠고요. 또 각각의 팀들이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을 통한 협업,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고 함께 앉아서 한 PC를 놓고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듯이 불편 없이 계속해서 중단 없는 업무를 해낼 수 있는 팀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런 툴, 이런 것들도 이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좋은 기업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산업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근무 시간 외에도 수없이 많은 메신저를 받아서 너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툴과 업무용, 비록 그것이 모바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매우 캐주얼하게 젊은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업무용으로 하는 툴과 개인이 사용하는 툴은 구분을 하고, 이것이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업무 문화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팀즈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각각의 팀이 자기 팀만의 작업장을 구성을 해서 주제별로 채팅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신저 이런 스티커, 이렇게 텍스트를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스티커나 이모티콘도 붙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각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파워 BI라는 툴인데요. 이런 툴들도 이 팀즈라는 제품 안에서 불러들여서 어디 다른 애플리케이션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이 팀즈라는 이 작업장, 팀워크의 허브 안에서 직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여기서 음성 회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활용하고 정보를 파일을 여기서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인텔리전스 기능이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협업 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각화해서 잘 표현해서 정제된 방법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 데이터가 업무에 다시 통찰력으로 활용되는 그런 방법, 그리고 팀즈 안에서 봇 기술 같은 걸 불러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보색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세대를 아우르고 모든 업무 시나리오를 아우르는 이런 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고려해 보실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까지 저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일할 것인가, 어떤 툴들을 활용하고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간간히 소개된 툴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사실 IT 기술들이 흔히 업무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드리는 툴이던 아니면 제3의 여러 업체들의 툴이던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 주실 점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이 섹션을 마련을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세대 그리고 직군별로 개개인의 상황별로 워킹맘과 뭐 싱글 청년과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중년의 임원과 각각의 업무 스타일과 개개인이 필요한 것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한 회사의 옷을 입고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각 개성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개인이기도 하죠. 개별적인 업무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이 회사 전체의 일관된 업무 환경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툴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만 이런 툴을 제공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저희 것만 사용하시지 않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결합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대표적인 이런 협업의 영역들이 바로 뭐 메일과 캘린더,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 사이트 콘텐츠 관리를 중앙화, 그리고 화상, 그리고 전화 회의를 위한 툴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소셜, 문서의 공동 작업, 채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각각의 툴로 활용이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거에 막 떠오르시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소비자용으로 나왔지만 업무에 사용하고 계신 많은 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옵션들, 무료 서비스들이 결합되어서 업무 스타일마다 다른 업무 환경을 구축해서 조합해서 사용하고 계시겠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분산된 앱 환경, 개별적인 로그인을 해야 되고 잠깐 패스워드 까먹은 것, 업무 간의 단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간의 이런 디스커넥션,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IT 팀이 제공해주는 툴만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위험 요소, 이런 것들도 내재된, 잠재된 위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이런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여러 가지 앱, 나는 채팅 기반으로 훨씬 더 업무를 많이 해. 아니 나는 메일이 편해. 나는 전화를 해서 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 개개인별로 스타일이 다르고 또 팀별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채팅에서 얘기한 것이 이메일로도 공유가 되고 이게 공동 자산화 되어 있는 컨텐츠 관리 사이트에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여기서 했던 커뮤니케이션이 저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 자리에 없었던 팀원들도 나중에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보안적으로 각각의 팀마다 지정된 권한 하에서 움직인다. 각 앱이 통합되고 연결됨으로써 주는 시너지, 보안적인 위험 요소의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형 사무환경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개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존중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일관된 보안 정책과 정보관리 체계를 따르는 일관된 환경, 다르지만 일관된 환경,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해드리는 미래형 업무를 위한 업무 환경, 디지털 업무 환경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오피스 365를 위시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제품 개발 철학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섹션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저작들, 이메일을 작성하든 전화통화를 해서 말로 하든 파워포인트로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내드리든 이런 것들일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주 효율적인 협업 환경, 그리고 선진화된 문화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공유, 그것과 함께 개인이 빨리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같은 일을 해낼 때 빠르고 쉽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업무 툴들도 필요할 텐데요. 사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올해 나온 지 27년이나 된 오피스 제품이 이 기업에서의 업무의 생산성 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 MS 워드, 파워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원노트 제품까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온 생산성 강화를 위한 툴들이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만 기억하십니다만 최근에 오피스 365 클라우드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은 수십 가지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생산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을 구독 방식으로 클라우드에서 사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1인 기업이든 5인 기업이든 100인이든 10만 명이든 유사한 형태의 보안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투자한 이런 제품으로 제공을 하면서 가장 최신 버전, 같은 파워포인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파워포인트가 2007년에 나온 거, 2013년에 나온 거, 2016년에 나온 게 각각 버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새 기능을 사시기 위해서 새 버전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던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클라우드로 제공되고 있는 생산성 툴은 저희 것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의 사스 방식의 서비스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버전이 없어요. 매번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마다 오피스는 참고로 최단 기간의 업데이트는 한 달에 한 번 일어납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지난번에 발견되었던 버그도 픽스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억 명이 사용하는 패턴들에서 나오는 저희 인사이트로 계속해서 제품을 개선해서 아주 메이저 업그레이드로 이번 버전 사고 3년을 기다려야 다음 버전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조금씩 향상된 기능들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 툴을 파는 장사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서류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최신 툴이 가장 업무 효율에 좋습니다. 그것을 계속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업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개선이 계속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또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직원들이 좀 더 행복하게 미래형 인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업무 효율과 미래형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드는 이 관점에서는 저는 디지털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해내게 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다. 그렇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돌파구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더 많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디지털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고려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인재 확보를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국내 제조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환경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시스 광화문센터는 사용자가 그날의 어떤 성격의 업무를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일하는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더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퍼시스의 고민들을 담아낸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라든지 빠른 협업을 위해서 그룹웨어를 그런 관점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쓰고 있었고요.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쌓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쌓인 정보를 이제 찾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또 공유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 관리된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또 이 애플리케이션 간에는 굉장히 상호 연결성이 굉장히 높게 연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웃룩 일정 앱을 통해서 일정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플래너라고 업무를 관리하는 앱과도 연동이 될 수 있고요. 또 원노트라는 앱을 통해서는 장소,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끔 업무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스케줄러나 아니면 일정 공유나 아니면 이제 그 업무 등록해서 보고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주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 공유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그때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메모하듯이 써놓으면 그게 뭐 팀장이든 아니면 다른 팀원이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아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포스트잇에 오늘의 할 일이 뭘까를 적는 일이거든요. 포스트에 적어놓고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지워나가긴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버리게 되면 사실 그게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 기능을 통해서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될지 미리 기입을 해놓고 매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도 제가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날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파워 BI를 활용해서 시기마다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바로 시각화시키고, 또 그 시각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수 관리를 해내는, 시장 관리를 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팀스라는 앱을 통해서 서로 옆에 없어도, 물리적인 연결이 없더라도 이미 연결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일수록 이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또 실제 이 사람의 업무 캐파를 확보하고 늘려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스템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그게 결국은 직원의 성장, 또 회사의 성장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성장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거라고 감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시스 광화문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주 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또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실제 제가 광화문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공간의 변화와 일을 하는 방식의 변화를 저희가 어떻게 경험했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는 실제 저희가 오피스 365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시간은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마 이런 고민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성장하는 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사실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바뀌면 따라서 그런 업무의 인수인계가 적시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은 업무에 그런 정보의 로스도 있었고 또 후임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모든 정보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쉽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협업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저도 한 10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어디다 같이 모아놓을 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전부 개인 PC 안에 개별 파일로 보관이 돼 있어서 사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생산성 측면에서 언제 어디서든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무실을 생각을 해보면 내 자리 외에는 또 내 자리에 있는 내 PC 아니고서는 좀 쉽게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 여건에서 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희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지금에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지만 아직 이런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기업의 생존이 됐든 또 개인의 생존이 됐든 저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생산과 효율성, 그리고 두 번째가 협업과 소통, 그리고 세 번째가 공유와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성원들도 경쟁력이 올라가야 될 거고요. 그 구성원의 경쟁력의 총합이 결국 기업 경쟁력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공간의 변화와 업무 방식의 변화가 같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시스는 사무환경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객사의 좋은 업무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고객사들을 만나보면 어떤 조직의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형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공간을 우선적으로 변화하고 또 그 기업에 맞게끔 뭔가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공간들을 바꾸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 저는 지난 5월에 광화문 D타워 15층에 저희 퍼시스 광화문 센터라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오피스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퍼시스가 가진 해답을 그런 각각의 공간 요소로 꾸며서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를 구축을 했고 그곳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오피스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화문 센터를 자유형 오피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카페처럼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차분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공간, 그 공간에서 오히려 좀 몰입이 잘 되셨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시끄럽지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업무적인 성과를
얻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두 가지 상황이 뭐 매일매일 사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업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런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또 우리의 생산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저희가 퍼시스 광화문센터에서 기대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광화문센터 근무를 하면서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의 그런 어떤 일을 해나가는 행태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퍼시스는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의 IT 전담 부서가 있고요. IT 전담 부서 쪽에서는 구성원들의 그런 업무적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업무 솔루션들을 실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웨어와는 별개로 저는 이제 어쨌든 팀의 매니저로서 저희 팀의 성과를 창출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또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제가 지금 저희 팀원과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팀 생산성 관리 툴로 실제 개인별로 어떤 일들을 언제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관리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차피 이제 성과를 또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뭐 태블로라는 BI 분석 툴을 활용해서 실제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또 매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룹웨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지금 개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화면 캡처한 내용인데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 잘 아시지만 온라인상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역시 무료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저희 지금 사업부에 각 단위 사업부를 맡고 있는 팀장들이 온라인에서 한 시트를 같이 작성을 하고 그걸 주간 단위로 실시간 공유하는 형태의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업무 관련된 정보라든지 실제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실시간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이런 업무 관련 정보 DB를 또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협업과 소통 측면에서 제가 좀 저희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룹웨어입니다. 그룹웨어에 제가 아까 좀 간략하게 지나갔지만 채널, 어떻게 보면 채터입니다. 업무상 채터 그런 기능과 또 스케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을 EP 포털 사이트에 같이 탑재를 해서 여러 관련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룹웨어가 우리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유의미한 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외부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간 자료도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요청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든가 문자를 사용하든가 실제 그룹웨어로 담겨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찾게 된 게 슬랙이라는 또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를 사실은 근거를 남기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협력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일정들을 또 공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면? 네, 마지막은 제가 공유와 보안 관점에서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인마다 대략 한 10기가 정도로 이런 공유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웹드라이브와 같은 그런 개인 공유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곳이 회사입니다. 회사 바깥에서는 이게 접근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여러 곳에서 작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고요. 요즘 용량 큰 자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10기가로 충분하게 사용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의 이슈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부 자료를 바깥으로 반출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EP에 접속을 해서 드라이브에서 발송할 파일을 드라이브로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그 파일을 메일로 보내겠다는 내부 상신, 컨펌을 받고 발송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뭔가 급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타이트한 보안 정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되는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퍼시스의 IT 인프라 수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우리 일에 잘 맞게끔 최적화된 상태로 개발돼서 뒷받침되고 있고요. 또 실무부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금 조치가 돼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수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담아내는, 그러니까 전산화하는 그 개념 이상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쟁력 키워드를 저희가 갖추기 위해서 자꾸 추가적인, 부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정말 공유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잘 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기록할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자료가 한 3, 4개 앱에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도 생기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어떤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료 찾는 게 오히려 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접속하신 앱이나 또 사이트에 이렇게 가입하신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느 정도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많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그인할 때 가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잃어버려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실제 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광화문센터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사실 제가 회사와 또 구성원들과 같이 일을 해왔던 방식이고요. 광화문센터에 입주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프로그램을 저희 팀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공간이 바뀌면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몸으로 먼저 느끼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IT 툴과 또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통합이라든지 변화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탐색을 했었는데 가장 오피스 365가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또 저희 현실을 굉장히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오피스 365를 제대로 소개받기 전에 오피스 365 딱 처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그 오피스 365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업무와 소통과 또 협업, 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피스 365의 실체입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오피스 365를 저희 팀에 맞게끔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팀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팀스라는 앱을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팀 포털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모든 단위 애플리케이션이 이 팀스라는 앱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 포탈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앱들이 한 공간에 모여지고 또 개별 데이터들이 지금 한 공간에 다 모여져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함께 실시간으로 바로 옆에 없더라도 비대면으로 실시간 함께 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정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팀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화면인데요. 사실 요즘 업무를 지원하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슬랙과 같은 그런 채팅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5365 안에 오피스 365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채팅 프로그램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혹시 잘 보이시나요? 노란색 화면인데 요즘 이게 구성원들 간의 일을 하다 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함이나 미안함이나 또는 화가 날 때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가볍게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메시지를 보내면 그냥 문자가 날아가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더 가면 약간의 패크맨 같은 이모티콘 정도가 최선이었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가끔 사무실에서 웃는 소리가 막 터집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협업 측면에서 밑에 빨간색 부분인데요. 일단 팀스 안에서 저희가 파일을 공유하는 것들은 모두 한 서버 안에 그 파일들이 다 공유가 됩니다. 저장이 되고 공유가 됩니다. 장점은 언제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또 더 좀 파워풀한 부분은 이 팀스라는 게 어쨌든 접속 가능한 접속 권한이 계층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보안 자체가 개런티된 상태에서 그런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두 개는 생산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뭔가 유의미한 보고자료를 만들어내려면 엑셀로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엑셀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는 그런 두 번, 세 번의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보고서 한 장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B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파워 BI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엑셀로 데이터를 작성을 하면 바로 실시간 시각성 좋은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실시간으로 그런 분석된 데이터를 받아보고 방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저희 포탈 안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직원들의 그런 생산성이나 또는 업무에 대한 진척도 관리를 위해서 이전에 참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팀스라는 앱 자체에 개인마다 과업 단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지금 하위 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공유는 기본이고요. 사실 아웃룩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웃룩의 그런 효과성이나 또 아웃룩이 기존 다른 그런 일정 관리 툴보다 어떤 부분이 더 파워풀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팀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아웃룩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일정이 개인의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또 업무의 진척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좀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생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나요? 혹시 관심 문서, 빠르고 쉬운 파일 찾기. 자료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찾는 게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델브라는 앱을 통해서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보고 있는 문서라든지 자료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 델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사실 델브를 쓰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찾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요즘 AI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 델브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그런 사용자의 패턴이나 또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사 문서들을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키워드만 인색하면 관련된 문서들을
문서가 오히려 저를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 기능이 앞으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 참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파란색 두 개는 생산성 관리 쪽인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성된 파일 자체에 보안 그런 옵션을 삽입을 하게 되면 이게 배포가 돼도 그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이걸 활용 못하게 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IT 쪽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기대 이상으로 담겨져 있고요. 알면 할수록 참 신기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민까지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프로그램이고요. 그 밑에 지금 원노트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메모장, 온라인 메모장 플러스 에버노트, 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뭐 사진, 이미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광화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자율형 오피스라고 일에 따라서 여러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자리를 선택하게 했더니 항상 선택할 때 팀장이 자리를 먼저 결정하면 팀원들은 팀장 반대쪽으로 다 자리를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얘기하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대면 접촉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애플리케이션은 이건 실제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지금 알려준 그런 화면인데요. 실제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오피스 365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이제 팀원들과 같이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마다 약속된 업무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 관리 툴로서도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IT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실제 구성원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또 보안 정책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은지를 실제 이 메인터넌스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니네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는 5월 달부터 지금 12월이니까요. 거의 한 이제 7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각 사업부 단위로 독립채산 형태로 채산 이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 기준으로 지금까지 1월부터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저희 팀이 인당 생산성 측면에서는 한 1.5배 정도, 다른 퍼시스 내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는 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적인 부분이지만 비대면 방식의 협업이나 소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공간에 와 있어도 저희 직원들이 또 실제 진행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본사가 있더라도 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별도 장비 없이 뭐 화상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같은 공간에서 뭔가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교감들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킨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팀스라는 사이트 안에 각각 개인이 생성한 또는 함께 생성한 자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이 쌓인 자료들이 결국은 뭐 안타깝지만 누군가가 그만두더라도 그 사람이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히스토리들이 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 남아있는 자산을 또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이어받아서 업무에
단락 없이 쭉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실 요즘 하도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정확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좋은, 그러니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 반복적이고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냥 방식대로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 방식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이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인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그럼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우리 일들을 덜어줄 수 있는 뭔가의 솔루션을 찾아보자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됐던 움직임이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결국은 이런 정보와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런 일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일에 대한 관점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보시면 하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라든지 이제 루틴한 하우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고민한 그런 회사들의 노하우와 기술이 응축되어 있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솔루션을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그 솔루션의 방식에 맞춰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은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이제는 단순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단순한 일을 하는 패턴에서 조금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통해서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회식비 줄여서 이런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그런 의미로 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직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이 종착점은 아니고요. 계속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보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7개월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방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그렇게 크게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좀 알고 싶거나 또 더 큰 경험을 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퍼시스 광화문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또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시스 광화문센터의 김동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케팅 팀의 이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업무 환경 쉽게 구축하기, 안전, 심플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합 솔루션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날 중소기업의 현실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협업의 중요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바야흐로 오늘날의 세상은 협력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근로자는 협업이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50분 손트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해야 할 팀의 수도 2배로 증가하여 업무의 복잡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모든 기업의 생산성 개선에 대해 최고의 우선순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들이 보다 민첩하고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숙제가 되었죠. 두 번째 변화는 업무 방식의 변화 부분입니다.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아마 모두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전 세계 근로인력의 37%가 이동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빌리티는 이제 그냥 단순한 핫한 키워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책상에 앉아서 한 장소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37%의 이동 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2020년에 다다르면 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바일 업무 방식의 변화를 지원하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죠.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은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워나크라이 같은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이버 위협을 일상에서 점점 더 크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공격의 43%는 소규모 기업을 타겟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기업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폐업에 이를 가능성이 무려 60%에 이르게 됩니다. 고객 정보와 회사 데이터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변화는 급격해지고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장 변화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한 명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 고객은 보안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끊김없이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중소기업 고객은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 보안에 대한 대응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 환경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이 중요하고 모빌리티가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막상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고민을 가지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용 부분이죠. 개선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수백 수천만 원이나 하는 서버 비용을 지불하고 서버 관리부터 시작해서 개발, 유지보수 비용도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이 들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시죠. 특히나 비용 리소스가 제한적인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비용은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솔루션 도입 부분입니다. 내근직은 주로 메일과 메신저를 쓸 테고 외근직은 모바일 협업이 주요 업무 형태일 텐데 음성회의, 화상회의가 가장 필요할 테고 또 사내 콘텐츠로 협업을 하려면 팀 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직군 직무마다 업무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솔루션 환경도 각기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 고객들은 각기 다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빠지게 되시는데요. 비용 문제도 비용이지만 각기 다른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리 부담, 그리고 솔루션 간의 융합 환경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은 변화 관리에 대한 고민 부분입니다. 설사 적절한 솔루션과 적절한 비용의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적응을 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가지게 되십니다. 이러한 고민은 사실 기업의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사스 서비스 도입입니다.
사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 구축이나 운영, 비용이 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투자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온프리미스 협업 환경에 비해서 비용적인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원수의 변동이 많거나 이동이 잦은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월 단위, 년 단위로 시기마다 필요한 유저 수만큼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트 형태의 솔루션 도입입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직무 형태와 업무 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업무 환경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개별 포인트 솔루션을 구매하기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플랫폼에서 필요한 모든 협업과 업무 시나리오를 커버할 수 있는 융합된 스위트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이 고민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다 익숙한 형태의 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PC로 업무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지식 근로자에게는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 작성 환경,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안에 대한 고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43%는 소규모 기업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폐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안은 절대 미룰 수 없는 숙제이자 큰 고민거리입니다. 보안에 대해서 염려하는 공통적인 고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BYOD에 대한 보안이죠. 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업무를 보거나 모바일로 업무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 회사의 데이터는 안전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나 이직이자 등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핵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그 직원의 퇴사 즉시 사라지게 되는 공경에 처하시게 되는데요. 회사 직원의 개개인의 역량에 많은 비즈니스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특히나 어려운 숙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사이버 공격에서 우리 회사는 정말 안전할지, 현재의 보안 수준이 적절한지, 이러한 고민은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BYOD에 적합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부터 활성화되었던 BYOD는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저희 업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회사에서는 회사 소유의 자체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도 회사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퇴사 직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한다거나 또는 디바이스 자체를 분실하게 되면 즉시 회사의 데이터만 골라서 삭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관리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24시간 보안 유지가 가능한 환경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와 디바이스를 바이러스, 멀웨어 및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24시간 보안적으로 유지되고 계속해서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용과 보안에 대한 고민 외에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운영 인력과 IT 복잡도에 대한 고민 부분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IT 전담팀이나 인력을 두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보는 중소기업에서는 별도 사람을 뽑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환경에 보안까지 보려면 그 복잡도는 상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인력을 두지 않을 수도 없고 설사 인력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복잡한 관리를 적은 인원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한 여러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개별 로그인부터 패스워드 관리까지 복잡한 프로세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운영 인력과 비즈니스 복잡도에 대한 고민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 환경의 도입이 추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복잡도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IT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요하지 않아도 가장 단순화된 IT 프로세스 구축을 우선적으로 두고 업무 환경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한 곳에서 업무 환경에 대한 설정, 기능, 보안에 대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구성하고 모니터링하며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와 디바이스에 대한 단일 로그인으로 액세스를 단순화시켜 복잡도를 줄이고 업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은 적으나 융합된 업무 솔루션이 제공되며 보안적으로 견고하면서도 복잡도가 적은 솔루션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는 특별히 중소기업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솔루션입니다. 보안 걱정을 해소하고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여 실행 가능한 최고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는 300인 이하 고객의 최고의 업무 환경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를 통하여 고객분들은 보안이 항상 유지되는 상태로 장소에 상관없이 더 강력한 협력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춘 더 단순한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는 함께 더 많이라는 테마로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더 높은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업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24시간의 보안 유지를 통해 언제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로 제한적 리소스에도 걱정 없이 간단하고 쉽게, 심플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IT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제 회사들은 회사 소유의 자체 디바이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직원 소유의 디바이스에서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를 사용하면 필요한 보안 기능이 자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보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에 있는 회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직원 개인에 있는 회사의 데이터마저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그대로 둔 채 언제든지 회사 정보만 골라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와 디바이스를 바이러스 및 멀웨어 그리고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해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 회사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최신 기능과 보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보다 견고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안 상태 유지를 위해 복잡한 업무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는 간단하고 쉽게 심플한 비즈니스 수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를 이용하면 IT 관리 업무를 더욱 쉽게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IT 서비스를 한 곳에서 관리하며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복잡한 IT 프로세스가 필요 없이 굉장히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빠르게 업무를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디바이스 관리, 응용 프로그램들의 관리,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서 모두 쉽게 구성하고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의 통합 관리 컨설인 어드민 센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바로 어드민 컨설인데요. 이 어드민 컨설에서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그리고 전체 업무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빌링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 헬스 부분, 디바이스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디바이스 액션 부분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업무 환경에 대해 필요한 운영 환경을 이 컨솔 하나에서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생산성 소프트웨어, IT 관리, 비즈니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통합 솔루션이 포함된 디바이스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안전하면서도 간단한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